워싱턴 백악관. 해리 트루먼은 집무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방금 스탈린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참이었다. 스탈린. 이자가 조선을 갖고 싶단 말이지? 표면상으로는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조절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루먼은 그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간파했다. 스탈린은 조선 반도를 원하고 있었다. 만주 공세를 당장 개시하겠다고. 대신 스탈린은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조선 반도에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한 달 안에 만주를 공격해 관동군을 격파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루먼은 그 순간 스탈린의 야망을 확실히 이해했다. 조선을 꿀꺽하려는 속셈이군. 하지만 조선엔 호랑이가 있어. 후후. 트루먼은 한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국까지 직접 찾아와 동맹을 제안했던 사나이.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천재적 전략가이자 예지자였다. 앞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태평양, 아시아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태평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소련에 넘기면 그 땅은 소련의 태평양 군사기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태평양을 장악하지 못하고 아시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명확했다. 조선은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 조선을 해방시킨 건 다름 아닌 민족수호군, 그 중심에는 한민준이 있었다. OSS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수호군은 전차와 보병 전투차, 군용 트럭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해냈으며 최소 100만 정의 소총, 권총, 유탄 발사기까지 무장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유한 무기가 세계 최초의 자동 소총이라는 사실이었다. 미국과 소련조차 이를 단순한 기관단 총쯤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순항미사일. 미국 과학자조차 상상하지 못한 설계를 제공한 것도 한민준이었다. 그는 부품까지 전달했고 미국은 현재 그 설계를 기반으로 10기의 순항미사일을 제작 중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본토에서 일본 열도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민준의 과학기술은 시대를 앞섰고 그의 통찰력은 한민족을 무장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트루먼은 결심했다. 조선은 절대 버릴 수 없다. 설령 그 대가가 제3차 대전일지라도. 그가 요구한 조건은 3가지였지. 순항미사일을 넘기는 대가로 홋카이도에 연구할 양, 조선반도 독립과 정부 수립에 대한 외세, 불개입,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정. 모두 미국에게 해가 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익이었다. 다만 걸림돌은 루스벨트가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과 약속한 내용이었다. 빌어먹을 죽어서도 문제를 남기는군. 한민준의 말대로 트루먼은 루스벨트의 부통령이 되었고 곧이어 루스벨트의 사망과 함께 제33대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루스벨트는 공산주의와의 공존을 믿었고 그 믿음은 소련에 대한 양보로 이어졌다. 하지만 트루먼은 달랐다. 그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전임자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군. 미스터 한의 의견을 구해야겠어. 1945년 5월 25일 새벽 2시. 서해 상공, 미 항공모함 CV-11 인트레피드에서 출발한 C-47 수송기가 전투기 12기의 호위를 받으며 조선을 향해 날아올랐다. 탑승자는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였다. 경성 창덕궁 희정당. 새벽 2시 30분. 경성 비행장에 착륙한 수송기에서 내린 2대의 포드 승용차가 시가지를 가로질러 창덕궁에 도착했다. 현관에는 민족수호군 사령관이자 조선 임시국가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한민준이 직접 나와 있었다. 차 문이 열리자 금발의 미군 여중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름은 조나단 사라.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특사였다. 그녀는 한민준을 보자마자 뛰어와 두 팔로 그의 목을 감고 입을 맞췄다. 헛! 경비 중이던 친위병들은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사령관님께 미국 애인이 있었단 말인가? 사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미안해요 한.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올 줄은 몰랐군.
대통령님이 부탁했어요. 이번 일은 미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면서요. 그랬군. 어서 들어와. 희정당은 일제강점기 동안 서양식으로 많이 개조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곳을 집무실 겸 거처로 쓰고 있었다. 스탈린이 공동 통치를 제안했다며? 네.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군정을 펼쳐 독립정부를 수립하자는 시기예요. 핑계지. 그는 북조선의 공산 정권을 세우려는 거야. 사라의 보고에 따르면 트루먼은 겉으로는 미소 공의를 수용했지만 군대 진주에는 반대했다. 대신 양측 인원 30명씩만 경성에 파견해 독립정부 수립을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스탈린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미국이 조선을 포기하겠다는 경고에 결국 동의했다.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에 수호군 병력을 증강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그리고 미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에 보내 소련군 상륙을 저지하겠다고도 했어요.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스탈린이 택할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무력 침공이거나 김성주 등 공작조를 투입해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스탈린 뭐든 해보시지. 이미 준비는 끝났다. 민주는 사라에게 방을 안내하며 말했다. 이 방에서 지내도록 해. 같은 방은 안 돼요? 너 조선말도 하냐? 당신 떠난 후에 배웠어요. 조선에 꼭 오고 싶어서요. 경성 사람처럼 말하네. 정말요? 그녀가 해맑게 웃자 민준도 따라 웃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여장 교복을 보내줄게. 고마워요. 민주는 회랑을 따라 떠났고 사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힘내자 사라.